패밀리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살빼남입니다. 유튜브 등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드시는데 살이 거의 안 찌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. 그런데 우리가 과식이나 폭식을 안 하는 이유가 주로 비만 때문이고, 즉 살이 찌기 때문이고, 그리고 또 비만이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자, 일단 비만은 아니에요. 그렇다면 건강에도 별 문제가 아예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많이 먹는다고 해서 100% 살이 찌는 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쓰는 칼로리보다 먹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찐다, 즉 많이 먹는 게 살찌는 이유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이 칼로리 인 앤 아웃 모델인데요, 이 모델은 이미 낡은 모델이라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네이처지의 2020년 선언문에서 47명의 세계적인 다이어트 전문가들, 석학들이 말하기를 적게 먹거나 더 많이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는 칼로리 모델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생물학적, 임상적 연구와 또 논문들과 상충됩니다. 즉 별로 안 맞다,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제가 하도 자주 말해서 다 아실 거예요. 먹는 양도 물론 의미가 좀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이거나 제일 큰 건 절대 아니고, 그 외에 혈당 지수, 그로 인한 인슐린 분비, 렙틴, 그렐린 등의 호르몬 등등 우리 몸에 수많은 요소들이 막 섞이고 버무러지고, 그래서 얼마나 살이 찌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먹는 양이 많아도 살이 거의 안 찌는 분들이 있고요, 반대로 조금만 먹어도 살이 더 찌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.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공부랑 비교해 드리면, 공부도 똑같습니다. 같은 시간 공부해도 분명히 누구는 점수가 더 잘 나오고 누구는 좀 더 안 나옵니다. 이게 머리, 즉 지능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. 돈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지만 누구는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누구는 조금 더 못 벌 수 있어요. 이런 것들이 모두 개인의 차이가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공부나 돈 이런 거에는 다들 개인 차이가 있다고 다들 인정을 하시는데, 유독 다이어트에서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많이 찔 거야 라고들 다들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렇지 않고요,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.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거나 거의 안 찌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공부 거의 안 했는데도 만점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요. 자, 어쨌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알겠어요. 그러면 이분들이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요? 일단 많이 먹으면 건강에 왜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죠. 자, 먹방 유튜버 분들처럼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을 과식, 폭식을 넘어서 초과식으로 부르겠습니다. 초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, 역시 비만입니다. 비만은 그 자체로는 목숨을 위험하는 질병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고혈압, 고지혈증, 심장병 등등 다른 수많은 질병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. 하버드 의대 07년도 연구에 따르면 초과식은 BMI 40 이상의 고도비만과 연관이 되어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유튜버 분들은 그냥 눈으로 딱 봐도 비만이 아니에요. 따라서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아예 없어지겠죠. 이 부분에 대해선 건강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초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, 심혈관계 질환입니다. 초과식으로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이 문제는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하버드 보건대 16년도 연구에 따르면 고기 등의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것 그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. 여기 그림 보시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. 자, 위 그림부터 보시면 매일 삼겹살로만 식사를 했다고 쳐봅시다. 그러면 지방을 엄청나게 먹었으니까 비만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엄청 했으니 고지혈증이나 심장병도 같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단순하게만 생각하기로는 여기 아래 그림처럼 삼겹살을 먹어서 비만이 생기고 그 비만 때문에 저런 질병이 생긴다고만 생각했었는데, 사실은 위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식단 문제로 비만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. 즉 중간에 비만이 끼지 않고 그냥 식단 자체로만으로도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초과식을 했을 때 살은 안 쪘더라도 그 많은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이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는 거예요. 초과식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세 번째는 소화기입니다. 메이오 클리닉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초과식을 했을 때 속쓰림,
위산역류, 구토, 복부팽만, 복통, 설사, 변비, 항문 폐색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건 왜 그럴까? 매우 간단합니다.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음식물을 소화기관에 밀어넣으니까 소화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 거죠. 너무 상식적인데요. 우리가 돈 벌려고 일할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이 들어오면 힘들죠. 예를 들어서 하루 300개 파는 햄버거 가게가 있다고 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햄버거 300개 파는 거는 뭐 그건 좀 할만할 수도 있는데, 이게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아침 10시까지 햄버거 300개 보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오면 주문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아침 10시까지 끝내려면 적어도 새벽 2시나 3시부터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. 소화기도 마찬가지예요. 한 번에 일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식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고장이 납니다. 물론 먹방 하시는 분들은 타고난 소화력이 좋아서 버티는 경우가 많으시긴 한데, 관절이나 근육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몸을 너무 많이 막 쓰다 보면 언젠가는 관절에 무리가 와서 아플 수 있듯이, 아무리 소화 능력이 좋은 사람도요, 너무 혹사를 막 시키다 보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. 초과식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네 번째는 졸림입니다. 텍사스 의대 24년도 자료를 보면 초과식 이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기운이 쫙 빠질 수 있어요. 이건 과식의 인슐린 과다 분비를 일으켜서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. 여러분도 뭐 엄청나게 많이 드셨을 때 갑자기 졸리는 거를 경험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이건 건강에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기도 하지만 다음 문제로도 또 연결이 된 게 있어요. 다음 문제, 초과식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다섯 번째, 바로 당뇨병입니다. 아까 제가 인슐린 분비 말씀드렸는데, 캄파니아 의대의 23년도 연구를 보면 마른 사람도 당뇨병이 걸릴 수 있고요, 발병 사례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이 안 쪄 보이지만 간 등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, 또 지나친 당의 섭취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등의 문제도 꼽히고 있습니다. 즉, 초과식할 때 먹은 설탕 등이 이게 살은 안 찌게 했더라도 분명히 이런 인슐린이나 당뇨 등의 문제 등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초과식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섯 번째 문제는 바로 뇌기능의 저하입니다.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의 19년도 연구를 보면 초과식을 하거나 비만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. 쉽게 말해서 뇌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보셔도 되고요.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했고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.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 후속 연구들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,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과식을 했을 때 살은 안 찌더라도 건강은 괜찮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이 매우 부러우실 수는 있어요. 사실 살이 안 찌더라도 건강에 무리가 올 수는 있습니다. 물론 신체가 워낙 튼튼하게 타고나서 정말 이런 문제들도 아예 없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수천만 명 중에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도 한 명 태어나듯이 그건 정말로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패밀리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99.9%의 평범한 우리들은요, 초과식을 하면 살이 좀 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무리가 올 수 있어요. 따라서 많이 먹는 거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, 과식 폭식을 안 하기 위해서는 평소 삼시세끼 식사를 잘 챙겨 드셔서 가짜 식욕을 좀 끊어 주시고, 그리고 간식 야식은 또 드시지 말아서 건전한 식습관을 좀 만들어 놓고, 그리고 또 삼시세끼 식사를 잘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좀 몸에 제때제때 좀 넣어주고, 자, 이런 식으로 해야 몸에서 급작스럽게 가짜 식욕이 막 일어나거나 식욕이 막 폭발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. 이게 화재 예방도 평소에 해놔야지 불 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걱정하면 소용이 없겠죠. 다이어트든 뭐든 평상시에 뭐든지 잘 해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저는요,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